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선형대수학 시작 부분을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 연립 방정식의 관점에서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A라는 매트릭스에 X라는 어떤 그 벡터를 곱했을 때, 그게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 B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A1, A2, A3부터 A4까지에 있는 요네 개의 컬럼 벡터를 우리가 조합하는 그 웨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X가 되겠죠. 그래서 X1, X4가 요거 네 개를 곱했을 때 이 네 개의 또는 뭐 여러 개의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을 0으로 만들어주는 0 벡터로 만들어주는 게 존재한다면 그게 존재하는데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 하나 무조건 존재하는데 걔가 모두 0을 곱했을 때 웨이트를 모두 0으로 곱하게 되면 이 네 개가 다 어차피 0을 곱해지니까 0 벡터가 되겠죠. 이제 그거를 제외한 어떤 x가 존재할 때 x 이 벡터가 존재할 때 이 컬럼 벡터들은 서로 선형 종속일 수밖에 없다. 리니얼리 디펜던스 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선형 종속인 경우에 우리가 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하고 이제 그 벡터의 어, 해를 우리가 호모지너스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넌 호모지너스 솔루션 AX 이꼴 B가 존재할 때 거기다가 호모제 솔루션을 더해가지고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이거는 예전 뭐 선형대수학 할 때 했던 거를 리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뭐 선형 독립, 선형 종속,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 그다음에 뭐 노음 크기부터 해서 이너 프로덕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게 이제 이 두 개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거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형 연립방 정식을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어떤 시작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이 선형대수학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피벗 배리업을 남기고 여기 다 0으로 만들어줘서 이 녀석들에 대한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만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이퀴벌런트 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동차 행 연산 그거를 해서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리듀스드 로 에치론 폼이라고 해서 어, 한글로는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를 이제 RREF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A라는 매트릭스를 최대한 줄인 거. 그럼 여기서 최대한 줄였을 때 여기에 1이 남는 게 얘가 피벗 베리어블이고 나머지 얘네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프리 베리어블 자유 변수가 돼서 이 자유 변수는 어떤 실수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피벗 베리어블을 인자로 해서 x 이퀄 나머지로 만들어서 x1을 이제 없애주고 x3도 이렇게 없애주고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빨간색으로 된 두 개의 자유 변수의 어, 표현으로 이제 x1, x2, x3, x4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S1부터 S4까지의 이 구성 성분으로 된 X라는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2, 0, 5, 0이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 이거는 이제 널 스페이스에 있는 0이 아닌 어떤 벡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죄송해요. 이거는 널 스페이스가 아니고 이거를 넣으면은 7, 12, 4가 나오는 어떤 벡터죠. 2, 0, 5, 0을 넣으면 7, 12, 4가 이 세 개의 이퀘이션에서 나오는데 그거 말고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1, 0, 0이나 마이너스 3, 0, 2, 0은 요거는 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고 이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걸 스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스팬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도 결국 그 널 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2, 1, 0, 0이라는 하나의 벡터만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에 동속된 모든 이거를 크기를 1로 만든다고 하면은 롭을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의 벡터의 롬은 몇이죠? 벡터의 크기는 이게 네 개의 성분 중에서 두 개가 0이 아닌 게 있고 이거의 제곱제곱까지 루트 씌우면 루트 5죠. 루트 5로 나눠준 거. 그것도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벡터의 그 또 다른 선형 공식의 형태고 그게 크기가 1인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유닛 벡터 또는 베이시스 벡터를 사용해도 되고 그냥 원래 있는 뭐 배수를 곱한 어떤 벡터를 사용해서 그냥 배수를 곱하면은 요 V1이라는 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V2라고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어떤 평면이 되고 그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 이 빨간색 점으로 된 모든 벡터는 이 널 스페이스에 있는 걸 만족시킨다. 근데 이제 그게 해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하나의 벡터를 더해주면 이 7, 12, 4라는 걸 만족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하는 이 평면은 이 원점을 지나는 이 원점을 지나는 이 평면의 방정식에 있는 모든 벡터는 0,0,0을 만족시키고 더하기 이 벡터를 하니까 걔가 모두 7, 12, 4라고 하는 이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의 예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파라메트릭 벡터 폼,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미적 분학할 때 이제 뭐 곡선이나 직선 같은 거 나타낼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다음에 랭크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거기에 최대 선형 독립인거의 개수. 그래서 여기 컬럼 벡터 또는 로 벡터의 최대 선형 독립인거의 개수고 그게 이제 이 전체 디멘전이 있으면 그 디멘전 중에 작은 거에 해당한 것보다 클 수 없다고 했었죠. 3차원이면은 이게 아무리 이 컬럼 벡터가 많아도 결국 최대 선형 독립인거의 개수는 3개잖아요. 그리고 이게 4차원인데 4차원인 게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까 최대 선형 독립인거의 개수는 3개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랭크는 요 벡터의 요 매트릭스인 경우에 3개가 최대 랭크인데 아까 봤듯이 이 경우에 지금 얘가 요거 하나 선형 독립인데 얘는 000이 돼서 선형 종속이었죠. 얘가 없어지고 그리고 유효한 식이 이렇게 두 개만 남고 요거는 없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랭크가 하나 줄어드는 거지. 원래 세 개가 최대인데 그중에 하나가 줄어드니까 선형 종속인 거 하나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선형 독립이거나 아니면 요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독립이고 나머지는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의 작은 거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랭크는 그리고 여기에 개수인 n이 크다고 했을 때 이 최대 n개가 우리 랭크의 개수 더하기 널리티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의 선형 독립인 거의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죠.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랭크의 개수를 합한 게 이 n수와 같다.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랭크 A는 유효한 식의 개수고 이 n은 전체 미지수의 개수고 유효한 식을 전체 미지수에서 빼면은 이제 프리 베리어블 자유 변수의 개수가 남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설명을 했는데 어, A라는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진 벡터가 B라고 했고 근데 선형 조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B가 만약에 거기에 종속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솔루션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랭크가 R인데 B라는 이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가 B라는 거를 이렇게 덧댐으로써 컬럼 벡터 하나 더 더함으로써 랭크가 1이 하나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거 변하는 게 R이거나 R 더하기 1이 될 텐데 이 A 매트릭스의 B가 만약에 선형 종속이면은 그냥 R일 거고 선형 독립이면은 랭크가 하나 더 많아지면서 R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괜찮나요? 선형 독립유무의 개수가 랭크의 수인데 여기 B라는 컬럼 벡터 하나 더 더했는데 걔가 만약에 선형 독립이 아니면은 랭크 그대로 유지될 거고 이 B가 선형 독립이면은 랭크가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날 거잖아요. 개수가 독립인 게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R 더하기 1이면은 이제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무조건 R인 경우에 세 가지 경우의 중에서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n이랑 같을 때 n이라는 건 미지수의 개수죠. 미지수의 개수랑
유효한 시계 개수 같으니까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는 n이 n보다 클 때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미지수보다 작거나 작을 때 어쨌든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n개가 미지수의 개수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유효한 식이 더 작으니까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널리티의 디멘전이 0보다 크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분수가 생기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지금 이 non homogeneous 솔루션 이 0으로 만족시키는 솔루션 외에 0으로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0이 아닌 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거를 곱해가지고 더해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해가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AX뿐만 아니라 A에다 호모제한 솔루션을 곱하면 어차피 0이 되니까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여기 랭크가 n보다 작을 때 왜냐면 랭크 더하기 널리티의 합이 n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근데 얘가 더 작다는 건 널리티의 디멘전이 있다는 거고 널리티의 디멘전이 있다는 거는 널 스페이스에는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가 무한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혹시 제가 필기 올렸나요? 네. 일단 오늘 어, 오늘은 일단 시작은 그 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이라는 거 그래서 리니어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매트릭스랑 그다음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어,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함수라는 걸로 확장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어, 아마도 나중에 뭐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뭐 포리에 트랜스폼 이런 거 하면은 퓨리에 변환에서의 그 공간이 그 퓨리에 시리즈 같은 거 하면은 아니라 그 어떤 정해진 주파수라든지 정해진 어떤 주기의 함수의 조합으로 나타내는데 그걸 연속된 모든 주파수의 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게 결국 연속 함수로 변하면서 어, 우리가 그 선형 변환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 레이 리니어 알지브라 1.8장, 1.9장, 그다음에 4.2장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공학수학 상에 있는 크레이시즈 공학수학 7.9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 어떤 연산자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어, 그래서 이 연산자 t에다가 어떤 인자를 넣으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y가 나온다. 보통 이제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라고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이걸 t를 x에서 y로 이제 보낼 때 f라는 함수가 x라는 이 원소에서 y라는 원소로 보내는 이 x라는 공간을 y라는 공간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음, 그래서 이 단순한 함수뿐만 아니라 이 x라는 것을 y로 매핑하는 모든 변환을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뭐 예를 들어서 미분이나 적분, 연산자도 있고 뭐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뭐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실 텐데 미적분 우리가 알죠. 그래서
x가 있으면 x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뭐 상수 이렇게 되잖아요. x를 x의 적분으로 우리가 변환하는 거를 인테그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이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우리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변환을 할 때 u라는 입력과 v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얘가 u라는 입력, v라는 입력을 따로따로 계산하고 더해도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u라는 이제 u라는 어떤 값에다가 c를 곱하고 그게 t를 이제 씌워주면은 t를 먼저 계산하고 c라는 상수 여기서 c는 어떤 실수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마지막에 곱해준 거랑 같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어떤 조건과 같죠. 제가 벡터 스페이스 뭐라고 그랬냐면은 0벡터가 0인 어떤 모든 게 0인 원소가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더했을 때 그 안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상수했을 때 그게 그 안에 존재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특징 예를 들어서 뭐 x는 뭐 3x는 3에다가 3 더하기 2 한 게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로 나눠지잖아요. 얘는 리니어하고 x 제곱은 리니어하지 않죠. 얘는 이렇게 3의 제곱 3 곱하고 2에다가 2의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리니어한 오퍼레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a 곱하기 x라고 하는 것도 이제 a가 n by n일 때 얘가 결국은 x라는 거를 ax라는 걸로 투영하는 또는 이제 매핑하는 어떠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모든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ax의 형태 또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의 형태로 모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고 이제 그걸 또 역으로 얘기해서 이 ax라는 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그 이너 프로덕트 같은 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선형 변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바 X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그 다음에 이런 오퍼레이터 중에서 하나가 선형 오퍼레이터는 아닌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대략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디터미넌트 우리말로 행렬식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리니어 알지브라 책에 4.1, 4.2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학수학 크레이시즈 책에 7.7장이 있는데 기호로는 디터미넌트라는 연산자를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A라는 매트릭스의 크기처럼 A의 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디터미넌트는 반드시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서만 정의를 한다. 반드시 A는 행과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뒤에서 우리가 역행렬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역행렬도 마찬가지로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만 존재하고 정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n by n이라는 어떤 성분을 가지는 매트릭스를 어떤 실수 하나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가 어떤 실수로 보내시는 하나의 값으로 보내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A라는 매트릭스가 A11, A12 이렇게 쭉 있을 때 A21 이렇게 쭉 있죠. 그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어, elementary row wise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행 연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얘를 가지고서 곱해가지고 얘를 지워주고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밑에 거도 이렇게 다 지우고 해서 다 영어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 성분만 남기는 거를 우리가 리듀스드 로 에치런 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피벗 배력을 남기는 거를 어, 리듀스드 로 에치런 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엘레멘트 와이즈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엘레멘트 와이즈로 오퍼레이션 우리말로 이제 기본 행 연산을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연산이 있어요. 일단은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인터체인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순서를 바꾸면은 이 디터미넌트의 값이 되게 이거는 디터미넌트의 이 엘레멘트 와이즈로 오퍼레이션 했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순서를 바꾸게 되면 디터미넌트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요. A를 A 프라임으로 바꾸게 됐을 때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디터미넌트의 성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디터미넌트 성질은 만약에 어 1번 열을 2번에다 뭐 열을 곱해서 더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1번 곱하기 뭐 상수 이렇게 했을 때 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디터미넌트는 그대로 유지돼요. 음. 하나의 열에다가 하나의 행에다가 또 다른 행을 더했을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A를 A 프라임 바꿨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어떤 행에다가 값을 곱했을 때 C를 곱했을 때 어, A 프라임의 A 프라임의 디터미넌트는 A의 C를 곱한 거랑 같게 돼. 여기에 만약에 그냥 제가 C를 다 곱해줬다 그러면 이거 A의 디터미넌트가 C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 B, C, D라고 하는 그러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죠. AD-BC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삼각형만 남기고 지워주기 위해서 이게 1번식이라고 여기 2번식을 했을 때 2번식에다가 1번식을 A분의 C를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CD 빼기 이제 A분의 C 곱하기 A 한번 A분의 CB 이렇게 빼주면은 이거 지워지고 얘는 지워지고 D 마이너스 A분의 BC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A, B 0 이렇게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상수배해가지고 다른 행에다가 다른 열에다가 더해주면은 이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같다. 그래서 이거 순서를 바꿔서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붙이고 멀티플 해가지고 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피벗 배리어가 0이 아닌 요 다이아고널 성분에 대한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여기 있는 이 다이아고널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고 요거 곱해주면 되고 죄송해요. 그러면 이거 디터미넌트는 a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bc니까 ab 마이너스 bc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 배운 우리가 랭크가 어떻게 디터미넌트랑 관련이 있는지 일단 정방행렬 n바이 n에 대해서 만약에 어, 만약에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0이 아니면은 뭐죠? 0이 아니면은 그러면
A의 랭크는 n by n 매트릭스의 풀 랭크. 널리티가 존재하지 않는,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0 벡터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전체가 유한식이고 n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 n개의 유한식이 있으니까 해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디터미넌트는 0이 될 수가 없고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디터미넌트의 또 다른 성질 중에서 이제 A의 전체 행렬도 트랜스포즈도 A의 디터미넌트랑 같고요. 그다음에 A, B를 곱했을 때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돼. 저희가 막 그 시험에서 뭐 3x3 매트릭스의 역행렬 구하라 뭐 이런 건 안 하거든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디터미넌트는 AD-BC 정도만 아시면 네, 디터미넌트 더막 복잡한 식은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 알아볼게요. 인버스 매트릭스는 사실 뭐 레이 교과서 2.2장에 나오고 2.3장까지도 사실 캐릭터리스틱이요. 캐릭터리스틱스 오브 인버터블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방금 랭크가 풀 랭크일 때 인버스 매트릭스 존재한다 이런 거 설명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학 수학에서는 7.8장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개념적으로 굉장히 짧게 설명할 건데 일단 마찬가지로 n by n 매트릭스를 어떤 또 다른 n by n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자고 오퍼레이터고 근데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면 얘가 A에다 A 인버스를 곱하면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단위 행렬, 네. 네, 단위 행렬로 네, 만들어주는 이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다이고날 성분만 1고 나머지 모두 0이 되는 단위 행렬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음, 매트릭스가 인버스 매트릭스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선형 연립방정식 풀 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하면은 이제 이렇게 A 하고 여기 B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A11, A12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하고 요거 다 지워주고 여기 똑같이 다이아고날 성만 남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역으로 대입해가지고 A 여기서부터 X1부터 X 뭐 n까지 있으면 이렇게 쭉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도 마찬가지로 방금 리듀스로 엣지너 폼 만들듯이 이렇게 다이아고날 성만 만들어주는데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형 연립반정식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 연립반정식 풀때 썼다면은 이제 어 역행렬 처음 배우면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는 걸 배우죠.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그멘트 매트릭스 만들었던 것처럼 A랑 단위행렬 아이덴티 매트릭스의 아그멘트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거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A의 역행렬을 찾고 이런 거 했었죠.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데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3x3 매트릭스라고 하면 A11, A12, A13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A33까지 있을 때 1, 0, 0, 0, 1, 0, 0, 0 있고
다음에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열 동치 연산을 통해서 이건 여기만 1, 1, 1, 0, 0, 0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이 왼쪽도 이 행동치 연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결과적으로 1, 0, 0, 0, 0, A1, A1 프라임, A1 프라임, A1 3 프라임에서 이렇게 9개의 원소가 그린 어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A 인버스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계산이 끝까지 안 되고 아예 1에서 마지막을 못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네. 그 경우에는 얘가 행이 하나가 종속되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속되니까 아예 그 행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 연산을 아예 못해서 이렇게 1년 001을 못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랭크가 풀 랭크인 n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 A라는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고 0이 아니어야 되고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려면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A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행동치 연산을 했을 때 이 피벗 베리어블들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0이 하나로 존재하면 이제 하나가 종속이 되는 거죠. 하나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터미넌트가 자연스럽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0이 아니어야지 얘가 이제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똑같은 말로 A의 랭크가 n이어야 한다. 널리티가 0이고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고 컬럼끼리는 완전 선형 종속이어야 돼. 또는 행들끼리 완전 선형 독립이어야 돼. 컬럼끼리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이제 로우끼리 전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0이 아닌 요 다이고널 성분만 남게 되고 그거의 곱이 그때부터 0이 아니 되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고 이게 모두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A 바이 N 바이 N 매트릭스를 우리가 레귤러 매트릭스라고 하고 용어를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싱귤러한 매트릭스는 이제 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디터미넌트가 0이고 랭크가 n이 아닌 걸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매트릭스를 넌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하고 또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변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리버서블이라는 말을 써서 역으로 변환이 가능한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역행렬이라는 거랑 관련해서 어, 우리가 보통 수에서 뭐 A, B 이꼴 A C면 A가 0이 아니면 그때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A, B가 같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 A, B가 A, C랑 같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B랑 C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는 같을 수 있어요?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렇게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같은 건 아닌데 만약에 존재하면 B랑 C가 같은. 이거랑 또 관련해가지고 뭐 매트릭스의 연산에서 A와 B와 C와 다르다. 요거는 이제 스칼라랑 완전 다르죠. 이건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B와 A 두 개를 순서를 바꿔서 곱하게 되면은 두 개의 연산은 같을 때도 있지만 이제 항상 같은 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항상 이게 같은 건 아니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죠.
두 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같을 수 있는데 항상 같지는 않다. 이것도 항상 A, B가 B, C라고 해서 B와 C가 항상 같진 않다라는 의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버스 매트릭스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것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우리말로 고유 벡터, 고유 값이라고 하죠. 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우리 레이 교과서 5장에 있고요. 또는 그 공학수학 교정에서 8.1장이 있는데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사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죠. 뭔가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x라는 걸 이제 계속 이제 매트릭스 A에 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와닿진 않을 텐데 그게 곱했는데 방향이 변하지 않는 어떤 x라는 벡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x라는 벡터에다가 a를 곱했는데 x라는 벡터의 스팬 안에 있는 거지. x 벡터를 이제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더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더 해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벡터 공간상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 AX라는 트랜스포메이션. AX는 오퍼레이터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상수배에 존재하게 되는 그 X에 대한 상수배의 값에 안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게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그때 X를 아이겐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람다랑 그다음에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랑 X라는 아이겐 벡터 어떻게 구하냐면 AX 빼기 여기 람다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해서 X를 곱해도 얘가 n by n 아이덴티 매트릭스면 이거는 어차피 x랑 이제 요거는 x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이 매트릭스랑 이 매트릭스랑 묶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얘가 a 빼기 람다 i 그러니까 얘도 매트릭스고 얘도 매트릭스죠. i는 이제 다이고널 성분이 1의 매트릭스고 거기에 이제 x를 곱한 게 0벡터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매트릭스가 어,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x가 0이 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 매트릭스 a 빼기 람다 i라는 매트릭스는 어, 선형 종속이어야지 또는 이제 랭크가 좀 모자라야지 또는 널 스페이스가 존재해야지만 어, 이 0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매트릭스를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라고 하고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 우리말로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특성 행렬이라고 하고 어 방금 얘기했지만 얘가 이제 좀 뭔가 모자란 매트릭스가 돼야 돼.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싱귤러 하면은 역행렬이 존재하고 레귤러 하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리버서블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순간 이 x는 뭐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0이 아닌 x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 캐릭터리스 매트릭스는 뭔가 모자라야 돼. 모자라기 위해서는 디터먼트가 0이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피벗 베리어블에서 뭐가 하나 종속돼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0이 아닌 x가 존재하려면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x가 존재하려면 디터미넌트 오브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이어야 한다. 이건 이제 실수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값 0이 나와야지만 이게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가 뭔가 부족한 애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쓴 이 방정식을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이라고 한다.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보죠.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5,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에 빼기 람다 1, 0, 0, 1 해서 이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게 이런 식으로 2, 2, 마이너스 2 빼기 람다 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지금 A의 예시를 제가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오브 A 마이너스 람다 i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는 제가 계산을 보여주면 AD 마이너스 BC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AD 마이너스 BC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면은 5 람다 더하기 5 람다 더하기 2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람다의 제곱 더하기 7 람다 더하기 어, 6 빼기 4에서 10 빼기 6 4에서 6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람다 더하기 1 람다 더하기 6이 되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람다는 뭐 해야 된다? 람다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6이면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0이 되고 그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가 뭔가 부족한 애가 되고 그러면 이제 처음 종속이 되는 상황이 돼서 이 람다가 0이 아니면서 x가 0이 아닌 어떤 벡터와 그다음에 상수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람다 1에 대해서 람다 마이너스 6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겐 벡터도 찾아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람다가 마이너스 1이라면 a 마이너스 람다 i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곱하기 x까지 해주죠. x까지 곱해주면은 여기서 우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를 빼주면 더해주는 거구나. 이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2,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기에 x1, x2라는 두 개의 변수를 곱했을 때 얘가 0, 0이 되려면 마이너스 4, x1 플러스 2x2가 0이어야 되고 2x1 마이너스 x2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선형 종속이고 두 개 위아래 있는 게 이제 배수에서 없어지는 애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하나의 변수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x2가 2x1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 x1, x2가 x1, 2x1이 되고 이제 자유변수 하나로 남기고 이제 남는 걸 대입해주면 되고 얘가 결국은 1,2의 어떤 상수값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x1이라고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어떤 C1이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1,2의 상수배의 한 어떤 벡터. 제가 아까 어떤 함수, 어떤 그 널 스페이스에 있는 이 x를 이제 널 스페이스가 아니죠. 여기서는 요거의 널 스페이스죠. 요거의 널 스페이스고 이 x가 하나 존재하면은
그거의 상수배한 것도 결국 그 안에 존재하는 마치 이제 아이겐 벡터도 x라는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거기에 상수배한 것도 결국 그 아이겐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1을 곱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냥 뭐 루트 5분의 C1 이걸 안으로 넣으면 1,2 이렇게 써도 되는데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C1 곱하기 1 1분의 루트 5 2분의 루트 그러면 얘가 단위 벡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단위 벡터를 많이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건 C1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다른 함수로 이렇게 C1 프라임 이렇게 해줄게. 그럼 어쨌든 얘나 뭐 여기에 10 곱하나 100 곱하나 0.1 곱하나 걔가 다 전부 아이겐 벡터고 그 아이겐 벡터는 이제 아이겐 벡터의 상수배한 어떤 아이겐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팬 오브 x1이라는 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이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했고 람다가 마이너스 6일 때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 람다가 마이너스 6일 때도 해보죠. 이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여기서 써볼게요. 람다가 마이너스 6일 때 음,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한 걸 그냥 쓸게요. 이거 마이너스 6일 때는 x2가 이제 람다 1, 람다 2라고 하면 얘는 람다 1, 얘는 x1, 그다음에 람다 2, x2라고 하면 얘는 어, 2, 마이너스 1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 루트 5분의 C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두 개를 우리가 구했는데 람다 1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1이 C1 곱하기 1분의 루트 5, 2분의 루트 5 다음에 이거 지금 꼼꼼하게 여기다가 C 프라임 붙이죠.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냥 이를 맞추기 위해서 C1에다가 루트 여기에 붙는 상수를 C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C2에다가 단위 벡터에다가 붙는 이게 아마 그 책에는 예제인데 책에는 예제가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나누기 루트고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아이겐 벡터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C1 시트는 그냥 자유로운 변수기 때문에 아무 상수나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스팬 오브 뭐 1,2 공간에 또는 1 나누기 루트 5, 2 나누기 루트 5 안에 있는 스팬이랑 같다. 얘는 뭐 스팬 오브 2, 마이너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값이랑 같겠죠.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또 뭐가 있냐면 어, 어, 미안 이거는 취소할게. 여기 어쨌든 를 공간상에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1,2는 1,2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2,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있고 그다음 x1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거 두 개는 서로 직교하죠. 지금 이렇게 x1, x2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여기에 어떤 모든 실은 알겠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요 위에 있는 벡터들은 만약에 변환하게 되면 람다 x1이 되잖아요.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음,
이렇게 되네. 얘도 x2에다가 a 곱하면 람다 2x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 위에 어딘가 이렇게 되죠. 근데 람다의 값에 따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거를 A의 아이겐 벡터, A가 n by n. 지금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도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도 반드시 n by n 정방인열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해요. 다른 데선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이 만약에 n 개 있을 때 x1부터 x2에서 xn까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하고, 베이시스 우리가 예전에 기저라고 했거든요. 그 단위 벡터 기저를 만약 기준으로 하면 모든 2차원, 3차원, 다차원 행렬에 있는 다차원 공간에 있는 어떠한 벡터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저라고 기저의 개수가 디멘전 차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아래 n차원 코딩 스페이스 n차원 공간이 x1부터 xn까지의 스팬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아이겐 베이시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겐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x1부터 xn까지가 서로 선형 독립이겠죠. n차원 공간을 곧 스팬하려고 하면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겐 벡터가 실제 n개보다 적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게 있는 경우 A라는 매트릭스가 3, 2, 0, 3 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정방행렬인데 리버서블 하고, 왜냐면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은 랭크가 9잖아요. 랭크가 뭐야? 디터미넌트가 9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리버서블 하고, 하지만 이제 아이겐 벡터가 꼭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레귤러 매트릭스, 리버설 매트릭스, 넌 싱귤러 매트릭스가 아이겐 벡터가 이제 n 차원을 스팬하는 아이겐 베시스를 가진다라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오브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을 해보면 어 얘가 0이 되려면 여기 i를 5 빼주고 이렇게 지금 ad 마이너스 bc 하면 당연히 이건 지워지니까 람다가 중근이 되고, 계산해보면 빼기 2 곱하기 0이니까 그러면은 람다는 3 이중근이 되고, 그럼 그때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은 이제 a 빼기 람다 i를 계산해보죠. 얘는 0, 2, 0, 0이잖아요. 여기다가 x1, x2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가 0이 된다. 그럼 요거 다시 계산해 보면 얘는 2x2, 0이죠. 얘가 0, 0이 되기 위해서는 x2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음, 이제 x1, x2가 x1, 0이고, 그러니까 얘는 1, 0을 스팬하는 어떤 벡터만이 하나가 존재하는, 그 아이겐 벡터 하나가 존재하고, 그 아이겐 벡터는 1, 0에 대한 스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 벡터가 하나 있죠. 아이겐 밸류 중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중근을 가진다고 무조건 아이겐 벡터가 하나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중근이 되면은 이제 아이겐벡터가 두 개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예, 지금 다음 예제는 아이겐밸류가 중근이 존재하면서 아이겐벡터가 세 개가 다 존재하는 그런 예, 경우인데 음, 다들 지금 몇 페이지 나왔지? 어, 음, 아이겐밸류가 지금 아이겐밸류가 충분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겐벡터가 거기에 두 개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아이겐벡터의 멀티플리시티라고 얘기하고 지금 아이겐밸류의 멀티플리시티라고 얘기하고 아이겐밸류가 하나 적더라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중근을 가지더라도 아이겐벡터가 거기에 두 개 있을 수 있다. 이건 우리 공학수학 1.1장 예제 2번인데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이겐밸류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죄송해요. 매트릭스를 주면은 2, 2, 마이너스 3, 2, 1, 6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런 매트릭스를 주고 여기에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디터미넌트 오브 A 마이너스 람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문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이제 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그 뭐라고 하죠? 인수분해 하면은 그 중근을 가지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고 람다가 5일 때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근데 5일 때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 방정식의 해인데 마이너스 3은 이제 이중근에 해당해요. 제곱의 텀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람다에 두 개가 이제 아이겐 벡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어, A 빼기 람다 아니라는 캐릭터스 매트릭스를 써보면 얘가 요 그냥 계산을 생략하고 답을 쓰면 1, 2,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A 빼기 람다 i라는 캐릭터스 매트릭스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어, 이게 지금 보면은 요 녀석이랑 이 밑에 녀석이랑 다 선형 종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행동치 연산을 하면은 얘가 그냥 다 날라가요. 이렇게 0, 0, 0. 그러면 유원식이 딱 하나 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위에 있는 1, 2, 마이너스 3. 이는 다 0이고 이걸 이제 같다는 거죠. 이게 x1, x2, x3.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퀘이션이 하나 나오는데 x1 플러스 2x2 마이너스 3x3는 0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자유 변수 얘가 피벗 베리어블이고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x2랑 x3에 대해서 자유 변수를 놓고 이 x라는 이 아이겐 벡터를 표현을 해보면 x1, x2, x3가 있고 여기에 이제 x1은 마이너스 2x2 더하기 3x2, x2, x3 이렇게 쓸 수 있죠. x1만 약간 픽업 베리어블 하고 이제 자유 변수 두 개 x2, x3에 대해서 넘기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파라메트릭 레프렌테이션, 파라메트릭 폼, 아까 파라메트릭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 1, 0의 x2 더하기 3, 0, 1의 x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요 두 개의 x2에 곱해지는 이 마이너스 1, 1, 0 그다음에 3, 0
1이라는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 개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어, 모든 벡터가 이제 음, 아이겐 벡터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X2 벡터라고 해, X3 벡터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가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그냥 X2라고 하지 말고 그냥 C2라고 할까요? C2, C2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건 상수 곱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스팬 오브 X2, X3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기저가 두 개 있는, 그러니까 X2가 X3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벡터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아이겐, 이 O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 거고, 이게 세 개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매트릭스 A에 대한 디컴포지션, 분해를 할 건데, 그 분해를 하는 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중간고사까지 배우게 되는 그 매트릭스의 분해를 통한 A 매트릭스의 어떤 의미 같은 걸 찾아낼 거예요. A 매트릭스에 가진 의미, 뭐 그런 거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성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선형대 수학의 이제 마지막 복습인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오늘까지가 그 선형대 수학의 복습인데,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도 선형대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제 우리 중요한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양대사 레이 6.1장, 그다음에 크레이시즈 8.3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말로 어, 직교 변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오소고나 매트릭스라는 직교 행렬이라는 걸 정의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오소고나 매트릭스. 그래서 오소고나 매트릭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 트랜스포즈 알죠? 트랜스포즈는 다이고널 그 대각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전시켜 준 거잖아요. 그 반전시켜 줬더니 갑자기 A의 인버스가 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 A라고 많이 안 나타내고 U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유니터리라는 의미로 U라고 쓰는데 어, 그냥 죄송해요. A라고 할게요. 썼으니까. 그러면 이게 음, 결국은 A 트랜스포즈가 또는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오스원의 매트릭스 직구 행렬이다라고 얘기하고, 어, 앞으로 되게 많이 사용될 거예요. 직구 행렬. 이런 굉장히 좀 특이한 행렬이죠. 트랜스포즈 했더니 자기의 역행렬이 되는 행렬. 그다음에 이거 두 개는 이제부터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름만 알아두죠. 하는 의미로 스큐 시메트릭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스큐 시메트릭이라는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가 붙는, 그러니까 대각 성분이 마이너스를 딱 씌워주면은 전체의 마이너스를 씌우면 그거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매트릭스가 생기면은 이 대각 성분은 다 0이어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씌웠는데 자기 자신이 되려면은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씌웠는데도 자기 자신이랑 0밖에 없잖아요. 여긴 다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면은 2,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이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를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우리말로 이제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 A 트랜스포즈가 A가 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대각 성분을 제외하고 서로 그냥 반전시켜도 자기 자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리얼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 복수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그 경우에는 어, 네, 이 오스원의 매트릭스에 대응되는 성질 중에 유니털이라는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이걸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이제 뒤에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유니털이라고 하고 A의 컨주게이트하고 트랜스포즈를 한 게 A의 역행열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큐 해밀턴이라고 부르는 해밀턴, 헬미시안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헬미시안 이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다음에 헬미시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A가 되는 이거는 우리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게 3 플러스 2i의 컨주게이트가 3에다 마이너스 2i 이렇게 이미지너리 텀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허수 텀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컨주게이트 우리말로 어, 그 어쨌든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걸 이제 컨주게이트 한다고 우리말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를 계산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최대한 저는 실수만 가지고 계산하고 허수까지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요 시간에서는 다루진 않아요. 아무튼 요 그냥 약간 상식 같은 느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오스고나 매트릭스가 첫 번째로 중요한데 요 두 번째 스킬 시메트릭은 사실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고 오스고나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오스고나 매트릭스부터 먼저 보죠. 오스고나 매트릭스. 어, 가장 대표적인 오스고나 매트릭스에 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매트릭스. 회전 행렬이라고 하죠. 회전 행렬. 그래서 보통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제 라지 R로 쓰고 라지 R이 어떤 이제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좌표에 벡터가 있다고 해보죠. 이게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에 x1이다. 그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 세타만큼 x1 프라임이라고 이제 얘기해 보죠. 이렇게 돌아가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죄송해요. 돌아가는 벡터를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코마 신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빼주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고 그래서 이 x 프라임으로 우리가 회전을 시키면 그러면 얘는 조금 돌아가는 값이 돼요. 길이는 같고 회전은 어떤 벡터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세타만큼 돌리니 이 세타만큼 돌린 요 매트릭스를 x에다가 곱해준다. 그리고 그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사용할 수 있는 특징 중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타만큼 돌리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반대로 도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대로 돌게 되면은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린 거랑 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게 되면은 원래 이 매트릭스에서 그냥 마이너스 세타 돌린 거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우리 코사인에 마이너스 붙으면은 자기 자신이고
사인에 마이너스 붙으면 앞으로 나간다.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사인이 앞으로 나가면서 얘는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넣어놔 안 넣어. 왜냐하면 코사인 자체가 대칭으로 생겨서 이제 x, y축 기준으로 코사인 함수가 대칭이라서 여기 있나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같고 사인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원점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겨서 여기 있으면 밑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어, 이유로 이렇게 사인이 앞으로 부호가 나오면서 이제 봤는데 얘가 결국은 원래 있는 이 R 세타는 이 매트릭스에서 마이너스가 1로 간 거랑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예요? R이라는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게 결국 R에 마이너스 세타 붙인 게 결국 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 R 세타의 역행렬일 텐데 그게 결국은 R 세타의 트랜스포즈랑 같으니까 결국 R은 뭐예요? 이게 결국 오스고나 매트릭스죠. 오스고나 매트릭스의 정의 자체가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성질의 변환 또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오스고나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래서 오스고나 매트릭스를 보통 우리 수업에서는 U라고 부를 거고 U가 U 트랜스포즈 U가 UU 트랜스포즈랑 같고 걔가 이제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스고나 매트릭스 U는 엄청 자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고나 매트릭스는 방금 봤듯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이제 길이는 그대로 놔두고 벡터를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오스거나 매트릭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자기의 역행렬이 되는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 수학에서 수학이 아니고 그냥 한자에서 x에다가 x 해가지고 x 제곱이 만약에 1이라면 x의 크기는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왜냐면 u 트랜스포즈가 결국 약간 자기 자신의 제곱 같은 느낌이거든요. u 곱하는 것보다 u 트랜스포즈 가 조금 매트릭스 우리 그 이너 프로덕트 계산할 때 어, 너무 제가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너 프로덕트 계산할 때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그 뒤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x1, x2, x3가 이렇게 있고 여기 x1, x2, x3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매트릭스와 죄송해요. 매트릭스와 벡터 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x1의 제곱에서 xn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x1 곱하기 x1의 이너 프로덕트랑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자기 자신이 곱하면 약간 제곱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행렬 1이 나온다는 건 약간 그 크기가 1이랑 같다는 그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U라는 매트릭스는 아까 얘기한 오스거나 매트릭스는 길이를 바꾸지 않고 방향만 바꿔요. 그래서 인베리언스 오브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베리언스 오브 x 길이를 바꾸지 않는다. 여기서의 U는 U 트랜스포즈 U가 UU 트랜스포즈랑 같고 걔가 아이덴티 매트릭스다. 자, 그래서 요거는 느낌만 얘기한 거니까 좀 내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일단 U를 X에다 곱했을 때 이 매트릭스가 곱해지면은 소도 다른 X를 변환시킨 어떤 매트릭스,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거 벡터예요.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하면 벡터 되죠. 이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게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A랑 B라는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하고 트랜스포즈 한 거는 B라는 걸 트랜스포즈하고 A라는 걸 트랜스포즈한 거를 순서를 바꿔서 곱하는 거랑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의 연산에 관련된 건데 또는 이제 이거는 어, 교환 법칙이라고 아니 이거는 어소시에이션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건 트랜스포즈가 안으로 곱해지는 거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는 중요한 특징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놈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놈, 앞에서 우리가 놈, 여기서의 놈은 어, x의 놈, 여기다 루트 씌운 거죠 사실은. 놈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놈의 제곱은 x라는 벡터에다가 x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랑 같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x의 트랜스포즈에다가 x를 곱한 거랑 같아요. 이거 이해가죠? 그치? x 트랜스포즈 x가 x와 x의 내적이다. 그래서 각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이 ux라는 요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ux가 되네. 괜찮나요, 지금? 그 ux를 하면은 ux가 어떤 벡터일 거잖아요, 이렇게. 이 벡터의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ux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원래 ux 하면은 이렇게 하면 결국 얘가 각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걔가 결국 놈의 제곱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좀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올 텐데, 어, 이 트랜스포즈가 안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x의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나머지 퍼주는 u, x. 이렇게 되고요. 이거 잘 이해 안 가죠? 우리 수업 몇 시까지지? 어, 우리 3시, 4시. 어, 3시 좀 나왔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끝내고 그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렇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러면 이거 지우고 u랑 x랑 곱하는 거는 매트릭스랑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정방향이에요 지금 스퀘어 매트릭스고 x랑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씌워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의 트랜스포즈 먼저 곱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 원래 네모난 거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이거 이해가죠? 이거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은 어,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요렇게 이렇게 곱하죠? 그게 결국은 이거랑 이거 곱하는 거랑 같죠?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성분도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게 이렇게 곱하는 건 같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성분들이 결국 나열하면은 이거 트랜스포즈하면 뭐가 되지? 이렇게 네모나게 가로로 긴 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 두 개를 곱하고 트랜스포즈 한 거는 원래 거의 트랜스포즈랑 같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먼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묶으면 U 트랜스포즈 U가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X 트랜스포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X. 근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X는 어차피 얘가 n 바이 n이고 얘가 n 바이 1이고 얘가 1 바이 n이니까 어차피 요거는 그냥 결국은 X 트랜스포즈 X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X의 놈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X의 원래 크기가 U를 곱하나 똑같다라는 말인데 제가 여기 제곱을 안 썼네요. 죄송해요. 네, 여기 제곱을 써서 제곱을 써야 지금 오른쪽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증명하는 바가 뭐냐면 U라는 거를 우리가 오스고나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곱하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x가 이렇게 돌아간 거랑 같아요. 또 약간 그 오스고나 매트릭스는 이런 회전 같은 어떤 방향은 바꾸고 크기는 바꾸지 않는 그런 성분이에요. U라는 어떤 변형은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셋이 시작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상영대수 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 새로운 걸 배울 겁니다. 오늘까지는 다들 대충 다 아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